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8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드디어. 사실 저하고 봉우 씨가 너무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특히 봉우 씨는 며칠 전에는 시방일을 그만두겠다며 자기 맘대로 안건을 안 주겠다며 저에게 파업투쟁이 네, 이거 해서 뭐 하냐고 나오지도 않는데 그리고 왜 우리만 이걸 하면서 이렇게 맨날 야근을 하고 주말에 일하고 그렇게 해서 내면 뭐 하냐. 다 기각당하고. 기각당하고 아니면은 끼껏 뭐 상정되면은 의견 제시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 왜 하냐 우리. 그러면서 진짜 우리 안 그래도 민원연이 아니고 안 그래도 김원경 호구론은 굉장히 흔한 말인데 이제는 이 시방이 호구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다 이러면서 며칠 전에는 정말 지난주에는 정말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나마 그 요정 있잖아요. 그게 약간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꼬셨어요. 요거 되게 재밌지 않냐? 요걸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주에 냈는데 이번 주 거를 이렇게 또 내면서 또 약간 투쟁감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뭐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미디어 스크랩인데요. TV조선이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진짜 오랜만에. 네. 올해 법정 제재가 5건, 그러니까 오보막말 편파 관련된 조항 한 6가지 중에 그 걸려서 그 조항이 들어가서 5건 이상 나와야지 이제 그 시정명령이 떨어져요. 시정명령이 떨어진다는 것은 6개월짜리 재승인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떨어지면 그냥 3년 재승인이 올해 돼버리는 거라서 내후년 3월까지 행복한 그냥 삶을 쭉 사실 수 있고요. TV조선이. 네. 그런데 5건 이상이 되면 시정명령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시정명령은 6개월 재승인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또 재승인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그걸 또 이행을 안 하면 그때는 우리 봉우 씨가 아주 좋아하는 폐반, 재승인은 취소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가는 거죠. 네, 시정명령만 일단은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그렇다고 저희가 TV조선만 표적으로 해서 심의를 낸 건 아니고요. 사실은 채널A하고 MBN도 많아요. 저희가 낸 것 중에. 그런데 그 TV조선이 드디어 저희가 지금 22차 건까지 상정을 했는데 드디어 3번째 주의가 나왔습니다. 근데 12월까지 2개를 더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저도 진짜 울렁거려요. 그래도 저는 이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어떤 내용이 됐냐면요. TV조선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김강일의 신통방통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장애 가지고도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뭐 맞아요. 예전에 뭐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이상한 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그렇게 해맑게 요정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신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배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여학생 살해당한 것에 대해서 원조 교제, 몸캥 등 사안과 무관한 내용을 언급한 그 방송이었어요. 이 방송에서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아까 이 교수님은 어떤 또 강력한 유혹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뭔가 그러니까 네가 정상까지만 가면은 내가 너한테 당장 30만 원 주겠다, 뭐 몇십만 원 주겠다.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우리가 이제 확인된 바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만 요새 이제 친구들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에 원조 교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몸캠이라 그래서 야외에서 일련의 누드 사진 같은 것을 찍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뭐 어떤 뭐 웹사이트나 이런 데다 올려서 금품을 얻어내거나 이런 경우들 사건 사고에서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데요. 혹여 만일 이런 가능성이 있었다면 일련의 이런 유혹들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거부하기는 또 쉽지 않고 진행자가 발언을 제지하기는커녕 패널에게 내가 여고생 하나를 데리고 가는데 너하고 나하고 이 여고생을 어찌어찌 좀 성폭행을 잃은 자신들의 말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이제 이랬을 가능성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음 이제 감안은 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진행자가 자극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당시에 방송 소위에서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저희 방송을 많이 들어도 모르실 수 있는데 1차 심의는 방송 소위에서 하거든요. 그 방송 소위 5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방송 소위에서는 다수결로 법정 제재를 건의를 하면서 사유에 품위 유지 조항을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품위 유지 조항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오보 막말 편파에 해당되는 그 카운팅이 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른 조항은 그 오보 막말 편파를 아니었나 봐요. 지금 정확한 조항이 안 써 있는데 그래서 품위 유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방송 소위에서는 TV조선을 혼내지 않을 수는 없는데 TV조선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전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품위유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서 그냥 올렸대요. 그런데 전체 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정 제재는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게 돼 있어요. 네. 방송소위에서는 의견을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네. 주의를 줘야 한다라는. 그런데 전체 회의에서 김재영 위원이 품위 유지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면서 제외하셨는데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번 심의 안건에는 맞다고 본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강상현 위원장도 품위 유지 조항이 빠질 이유가 없다. 조항 자체만 놓고 보면 모든 조항이 추상적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한 거거든 그동안. 이렇게 말을 해서요. 결론적으로 이소영 위원 그리고 방송소위 소속의 허미숙 부위원장 윤정주 위원 모두 품위유지 조항에 찬성을 해서요. 품위유지가 들어가는 상태로 주의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심영섭 위원은 주의는 동의하지만 품위유지 조항 적용에 반대한다. 야, 심영섭 의원 진짜 한결같네. 그러니까. 네, TV조선 봐주기 뭔가 위해서. 정말 노골적으로 이게 속마음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대박이다. 결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매우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게 TV조선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자, 자유한국당 추천 정광삼 상임위원은 품위유지 조항을 넣으려면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고요. TV조선이라 품위유지 조항을 넣는 건 아니냐라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방송 MBC에 있으면 안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자신들이 자충수를 둔 게 자신들이 애초에 전참시를 품위유지를 해서 관계자 징계를 때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다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뭐 다르지가 않아요. 예, 저는 오히려 다시 저 입장에서는 그 TV조선이 그거 한 거 있잖아요. 노회찬 의원 시신이송 그거 의견 제시만 줬잖아요. 그거 다시 재심해서 이 품위유지 조항 넣어가지고 경고 맞아야 돼요. 그럼 정말 100% 그 내용이거든. 근데 그거를 그때도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소위가 아니고 전체 회의에 넘어갔으면 충분히 주의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던 당연하죠. 거죠. 근데 자기들끼리 5명이 소위에서 쑥닥쑥닥 그냥 적용 안 하고 의견 제시로 그냥 가볍게 처리해버린 거죠. 지금 생각하면 더 화가 납니다. 그러게요. 네. 자, 그래서 품위유지 조항 악용된 전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MBC 무한도전이 방귀 뀌는 모습을 자막으로 강조하고 베개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품위유지 위반으로 여러 차례 받은 바가 있었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네가 싫은 방송은 또 다 해주고 또 이제 자기들이 엄청 품위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 성격을 이렇게 거슬리는 애들이 뽀뽀를 한다거나 또는 뭐 애들이 방구를 낀다거나 이런 거는 또 되게 못 참아요. 아니 그럼 TV조선 이 방송은 품위가 있어요? 굉장히 아주 그냥 있는 사실 이건 모독하는 거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방송인데.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금 3건 나왔다라는 것을 즐거운 얘기를 일단 드리고요. 보니까 시방이 8차 안건이네요. 네네. 우리. 네. 저희가 지금 22차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안건들도.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시방이가 낸 게 보도에 나왔는데요. MBN에서 노회찬 타살설을 보도한 보도 있잖아요. 이것이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거기는 주의였지만 여긴 더 센 거죠. 예, 경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부 여당 추천 심의위원 5명, 강상현, 허미숙, 이소영, 심영섭, 김재영 모두 경고를 냈고 윤정주 의원은 주의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런 거 할 때는 MBN 같은 거 할 땐 참 잘 심영섭 위원도 고분고분하게 똑같이
다른 의견을 주시는데 말입니다. 진짜 이상한 TV조선.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네. TV조선하고 뭔가 이상한데.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떻게 말했냐면요. 문제가 없다. 뭐 이거는 경고가 아니고 아예 문제가 없다. 권고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회 일각의 얘기라고 해서 무시해야 되는 게 아니다. 세월호 보도 때 어땠는지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MBN은 타살설이 있다는 팩트를 보도했다. 방통심의가 허위 보도라고 규제하는 것은 언론 자유 침해다 라면서 이상로 의원이 MBN의 보도는 매우 훌륭한 보도였고 모범적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야. 이분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아니 이렇게까지야. 말씀 많이 하셨던 분. 그러니까 사과하셨던 분. 네. 완전히 가짜뉴스를 그냥 그러면 가짜뉴스를 보도하면 다 팩트예요. 왜냐하면 가짜뉴스가 있었다라고 보도하면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잖아. 그 네. 팩트거든. 그런 가짜뉴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훌륭한 보도고요. 네. 그럼 다 훌륭한 보도. 사회에 떠도는 모든 가짜뉴스를 가져다가 보도하면 팩트를 보도했으니까 괜찮고. 역시 팩트를 다루는. 그런 장발장난을 이런 하거든. 카더라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면서. 카더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카더라 저런 카더라 맨날 전해주고 있으면 그게 카더라의 확대 재생산을 하는 그런 종편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장. 이런 사람이 무슨 심의위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해도 쪽팔려도 너무 쪽팔린 사람들을 자꾸 심의위원. 사람이 없나요? 왜 멀쩡한 사람들? 아니 최고 좋은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지금. 있을 텐데. 약간 창피한 줄 모르고 말할 수 있는 실력자들을 지금 보내시는 거죠. 철면피가 1순위였나 보군요. 예. 철판 깔고 얘기한다. 네,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부끄럼도 모르고 막 무논리로 그냥 막 우기는 이런 사람 보내신 거죠. 보면은. 네, 참 그래도 뭐 좋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연합뉴스가 자기네들 기사에 여성 차별적 성별을 표기 안 하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 인물 정보를 표기할 때 남성은 가로 속에 나이만 썼는데요. 여성은 나이와 함께 여라고 써왔거든요. 연합뉴스가. 저는 이 얘기를 정말 10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안 고치더니만은 이제 고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아예 다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꼭 그거 여자라고 밝힐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쓰시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러지 말고 그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장애 3급 이런 햇소리 있잖아요. 가로 열고 김원경 가로 열고 뭐 청각장애 3급 뭐 이런 식의 말들이 그렇게 쓰는 게 장애인은 꼭 그렇게 무슨 등급제 이런 거를 그대로 넣어버리는 이런 몰상식한 보도도 아직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는 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남녀로만 하기도 참 그게 요즘은 젠더 관점에서 그렇죠. 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남녀로만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죠. 사람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미디어 스크랩은 좋은 소식으로 왔고요. 이제 내일 자기가 낸 거라며 잘난 척하는 우리 봉우 씨가 또 얼마나 그 힘을 받아서 그나마 다시 시방이 꺼져가는 불길을 살려서 일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잘 가라 TV조선. 수고했다 민원년. 언론의 민낯을 하는 데 도움되는 정보만. 끝이 아닌 다른 시작. 민주언론 시민연합.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신문 보도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제이 씨가 들어왔는데요. 시작해 봅시다. 네가 자꾸만 생각나. 내 방식대로 민원년 신문 모니터. 빨간맛 특집. 사실 이 빨간 맛, 빨간 안경, 레드 컴플렉스 우리가 말하는 색깔론 이런 얘기는 조중동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종편과 조중동에 그리고 사실은 그 빨간 안경 이런 거는 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그 자유한국당의 전 대표 홍준표 대표 코카콜라님께서 네, 그렇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코카콜라 빨간색 좋아하세요. 진짜 빨간 맛을 좋아하시는군요 이분이. 그분 넥타이도 빨간 거 매시네. 그리고 많이 기억나는 것은 우리 MBC 박문진의 고영주 이사장 이런 분들 빨간 안경 이런 분들 많이 생각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단골 손님인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색깔론을 드러내는 이런 보도들이 신문에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주제가 뭔가요? 네, 요즘 굉장히 많이 오늘도 뭐 계속 속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그 고용세습 의혹이에요. 네.
이게 어떤 의혹의 포인트가 지난 3월에 무기계약 그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하고 계신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줬어요. 1285명을 전환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 108명이 재직자의 친인척 관계였다. 요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팩트예요. 근데 자유한국당 및 보수 언론에서는 채용 비리 아니냐, 고용 세습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사실이면 혼나야지. 뭐든지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그죠. 정부는 그 조심해야죠. 권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제대로 그 권력을 행사해야 되죠. 절차를 잘 밟고. 그러면 그 사실관계를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일단은 아직 논쟁적인 사안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밝혀야 된다라는 거는 좀 확실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108명도 이게 전체 직원을 조사했냐 안 했냐 가지고도 지금 논쟁 중이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팩트는 일단 108명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네. 이들이 어떤 채용 비리가 있었다든지 이런 건 아직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네. 어떻게 뭐 비리를 저질렀다는 게 없는 일단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은 보도부터 봅시다. 보도량이랑 뭐 네. 보도의 문제점들 쭉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16일부터 18일까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네. 중앙이 9건이나 보도했어요. 이 이틀 동안. 그리고 조선은 6건, 동아는 5건. 근데 경향 한 건, 서울도 한 건, 한겨레는 2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지금 보수 언론에서 거의 총력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봐야 됩니다. 네. 이게 근데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는 느낌인가요? 어때요? 이게 네. 제가 노조를 공격해요? 1타 3피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하나 3P 가지고 까지. 3피입니다 지금. 아, 예. 이 공격하는 게 민주노총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 왜 관리 제도를 안 했냐. 네. 그다음에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게 문제다라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까지 한 번에 이제 아주 세 개를 다 진짜 공격하고 좋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꽃놀이. 이러니까 지금 완전 꽃놀이 패 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9건씩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조중동이 말하는 그 문제의 보도들, 특히 중앙일보가 먼저 단독으로 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중앙일보부터 설명해 주세요. 중앙일보가 네. 16일자 이게 거의 첫 보도였거든요. 이 네네. 사건에. 그래서 제목이 아들, 딸, 며느리까지 교통공사 신고용 세습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놨어요. 근데 여기서 서울교통공사가 유망복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은 교통공사 재직자의 형제, 자녀, 배우자 등 뭐 이런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전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노조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라는 건데 어떤 말이 있었냐면 노조가 이번에 무기직으로 들어오면 곧 정규직이 될 거니까 지원하라면서 재직자 가족의 무기계약직 입사를 독려하고 다녔다. 무기직으로 합격시켜야 할 직원의 가족 친척 리스트가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소문도 있었다가 지금까지 나온 근거 중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다 카덜 아니에요? 거의 카더라죠. 그러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 팩트를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뭐 국정감사 통해서라도 뭐 밝히면 좋겠다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어쨌든 근거는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 없으면 말을 아껴야 되고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제 노조의 고용 세습이라는 프레임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이제 노조가 완전히 자기들끼리 뭐 대를 다 이어서 해먹는 해먹는다 것처럼. 이런 식의 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건데요. 그러면 중앙일보가 어떤 근거로 이런 것을 고용 세습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리스트가 있다. 이게 다예요? 그 이상은 전혀 없는 그리고 거예요?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중에 108명이 그 가족 관계였다. 그래서 이제 그 전환할 때 비리가 있었다가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은 조선일보도 이런 비슷한 보도를 내놨었는데요. 네네. 요거 같은 날인가요? 내놓은 게? 그 다음 날에 이제 조선일보가 다음 날, 받기 네. 시작한 거거든요. 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조선일보가 당시 직원들 사이에선 무기직으로 입사하면 곧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친인척의 무기계약직 입사를 독려해야 한다는 소문이 들어왔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문이 들어왔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카더라의 카더라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2017년 7월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에 있던 비정규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2017년 7월에. 네. 근데
이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노조원들이 야 이거 정규직 전환 곧 되니까 지금 빨리 들어와라 취직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박원순 시장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다 전 국민이 다 알았거든요. 이거를. 이게 왜 그랬냐면 더 거슬러 올라가요. 2016년 5월에 기억하시겠지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지하철 안전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외주화 주는 게 문제다.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되게 들끓었고 그 연장선에서 2017년 7월 정규직 전환이 발표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대부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그때 박원순 시장도 그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다 가지고 있었고 뭐 노조만 이렇게 막 비밀리에 막 박원순한테 이야기를 좀 그런 근거도 없었고 뭐 전 국민도 알고 있었고 하는 상황이었죠. 아니 그래 무슨 뭐 문서가 발견됐다. 없죠. 아무런 근거 없어요. 그냥 카더라잖아요. 소문이 돌았다는 것을 전해졌다가 지금 유일한 근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5일째 이게 막 대단하다. 60 아까 108명이 아니다. 몇 명 더 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내놨다고 그러고 뭐 66명이 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문서라도 들고 흔들든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그 유민봉 의원은 지금 기자회견까지 했다는 것인데 너무 근거를 부족하게 갖고 와가지고 내놓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카더라의 원조 지금 이 카더라에 있어서는 지금 그런 거고 원조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받아줄까 하고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받아준 거고 지금 동아일보도 18일 날 또 썼네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동아일보는 사설을 썼는데 이것도 제목도 되게 웃기네. 공분부른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기막힌 청년 일자리 도둑질이라고 이미 확정을 해버렸어요. 예, 제목이 이래요. 그래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재직자 친인척의 고용세습 전모가 드러나 어떻게 드러났는데 참 드러내주고서는 드러났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공분이 일고 있다. 조중동 이렇게 모두 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째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딱 짚어주세요. 말했듯이 지금까지 나온 팩트는 어쨌든 친인척 관계가 이만큼 있다. 이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뭐 만약에 채용비가 있었다면 어쨌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뭐 진실을 밝히면 되는데 일단은 이 단지 그 직장 내에 친인척이 있다고 가족관계가 많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채용 비리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나온 후속 보도들을 보면 이 직장 내에서 결혼하는 경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사내 커플. 그렇죠.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한다. 친인척 중에 그것도 그렇죠. 들어간다.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원래 다니다가 결혼하면은 이런 문제도 같이 봐야 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아무튼 서울교통공사 주장을 딱 얘기하면 정규직 전환 중에서 기존 정규직원의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를 채용 비리나 고용 세습이나 특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미리 규정하고 딱지를 붙이는 일은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나 뭐 아니면은 이 노동조, 특히 비정규직 노조에서 저희에게 이런 보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속상하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응도 하려고 한다. 뭐 가짜 뉴스도 지금 막 나오고 있다. 이런 관련 가짜 뉴스 많은가 봐요. 진짜 보도 말고 이런 조중동 말고 또 가짜 뉴스가 판을 치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평소에 별로 언론 대응을 많이 하지 않던 단체 비정규직에서는 또 더더욱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보고서를 충실하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할 테니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거나 그런 식으로만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색깔론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네. 이제 이건 사실 거의 가짜 뉴스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민주노총을 이제 결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 채용 비리와 어떻게든 민주노총을 엮으려고 했던 건데 17일자 조선일보 기자예요. 일면 하단에 걸려 있었거든요. 제목이 고용세습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영진 목까지 졸랐다. 그러면서 사진에는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멱살을 쥐고 있는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목을 졸랐네. 네, 목을 졸랐죠. 진짜 졸랐네. 그래서 제목은 그 내용은 민노총 산하 우리 또 꼭 민노총이라 해요. 꼭 민주노총이라고 하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지만 좀 민주노총을 할 때는 있겠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경영진에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폭력까지 가했던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라고 보도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후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가 체결됐고 지난 3월 당초 서울시 발표와는 달리 안전 업무직뿐 아니라 일반 업무직을 포함한 1285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라고 해요. 목 졸라서. 목 졸라서. 나는 정말 놀라운 기사였거든요. 아 진짜요? 네. 목만 졸르면 다 이게 해주는 거야. 진짜예요? 이 기사야 이게? 우리 민주노총 이렇게 파워가 세구나. 이게 진짜 기사야? 경영진 목 한 번 이렇게 누르면 1285명이 다 정규직이 되는. 아니 오히려 목을 조르면 경영진이 막 고소하고 그러니까 자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럴 텐데 대박. 이 참 굉장히 착한. 와 이게 일명 기사라고요? 저는 일단 놀랐어요. 네, 물론 이거는 가짜 뉴스라고 봐야 되죠. 네. 공사 노조에서 반박문을 냈어요. 네네. 반박문의 내용을 좀 들어봅시다. 네. 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왜곡, 허위 보도, 짜깁기 기사라면서 네. 당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거든요. 네. 그게 당시의 상황은 네. 12월 31일 자정이 넘어 진행되던 임금 및 단체 협상 노사 본협의 도중 네. 2명의 노측 대표위원들의 일방적인 협약 체결에 항의하는 노측 교섭위원 안모모 씨 지부장을 사측 노무관리자가 완력으로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이를 항의하고 제지하는 중에 나온 행동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관리자가 완력으로 노조 지부장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넘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의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 주장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순간 캡처 같은 거다. 네, 적어도 목졸림 당한 사람이 경영진은 아니었어요. 인사 노무관리자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 상식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거를 아무튼 촬영해서 누가 배포를 했고 그 배포한 동영상의 일부분을 조선일보가 캡처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고용세습 기사로 둔갑시켜서 이제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됐다는 거죠. 예, 정말 악의적이다 이거. 네. 자, 그런데 이 공사 노조가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기사들도 제법 났어요. 네, 많이 나왔죠. 예. 이게 서울교통공사 노조에서 네. 언중위에 제소했다. 네, 언중위에 제소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민주노총에 이어서 통합진보당을 네. 우리 또 빨간 맛이죠. 다들 이제 어쨌든 어떤 의혹을 제기했냐면 정규직 전환된 자들 중 통합진보당 활동을 한 사람도 있다면서 문제를 삼았거든요.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은. 네. 그때 통합진보당 있었던 분들은 평생 쫓아다니겠네. 그렇죠. 통합진보당이 딱 정말 이게 빨간 맛이고 주홍 글씨고 진짜. 색깔로는 아니니까. 너 통합진보당이네. 아에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당원 가입에 자유가 있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기자회견에서 이제 또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진보당 출신,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출신 임모 씨와 정모 씨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임 씨와 정 씨가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노조와 결탁해 실력 행사한 덕분. 뭐 이러면서 민주노총과 그 통합진보당의 기획 입사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 들어가가지고 노조도 만들고. 우리 1285명 정규직 전환도 하고 두 명이서 네, 두 명이서요. 되게 힘 있는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장난 아니네. 네. 그래서 임 씨와 이 정모 씨를 지목을 했어요. 네. 조선일보가. 그래서 18일 날에 교통공사 노조 장악하려 민주노총 조직적으로 조합원 입사시켜야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진짜 이건 어이가 없었어요. 대단하다. 어떻게 이 두 명에서 파견을 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면서 그러면서 조선일보 뭐라고 하냐면 2016년 9월과 12월 교통공사에 각각 입사한 임모와 정모 씨는 옛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라면서 이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입사를 했다. 네. 그래서 PSD 지부를 만들어서 민주노총 산업 들어간 다음 서울시와의 각종 협의에 참석했다. 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통합진보당은 앞으로 어디 가서 뭘 하면 그쪽을 지적을 하려면 통합진보당이 있는지 일단 뒤지고
미안해. 그다음에 민주노총 있고 정교조 있고 이런 식의 뭐 쭉쭉 뒤져나가는 이거 완전 옛날식 그 뭐랄까 사찰에 가까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조선일보가 이들이 왜 기획 입사라고 했냐면 근거가 네. 이 두 명이 동종업계에서 일한 경력과 자격이 없다, 자격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종업계에서 일한 사람만 그러면 신입사원은 어디 가서 경력을 쌓습니까? 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 반박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네. 모터카, 철도장비 직종은 차량을 운전해야 하니까 운전면허 관련 자격증은 필수다. 그러나 법적으로 자격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영무지원, 승강장 안전문 유지 직종은 법적으로 필요가 없다. 다만 가점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뭐 자격증이나 기존의 동종업계에서 일했던 경력이나 그것이 반드시 이제 필수 조건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직장이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필수인 것도 있겠지만. 네, 네. 직종이 다양하고. 네, 그럼요. 상황을 봐야 되는데. 네. 그 노조 만들 자유도 있고 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는데 이거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되게 문제이지 않을까. 그리고 누가 요즘 그렇게 노조를 만들려고 입사를 하고 일을 그냥 하는 거죠. 일을 하다가 그 노동 환경이 하면 노조를 만들고 그러는 거지. 이거는 진짜 굉장히 억지를 부리는 식의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가 막 1980년도 이런 때는 의식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약간 전 노동 의식이 약하다, 그러니까 노동자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먹고 사느라 너무 바쁘시다. 그래서 막 대학생들이 뭐 좀 먼저 배웠다면서 자기들이 뭐 이런 거 있었지만 요즘 누가 이렇게까지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노동조합 뭐 이 관련된 이야기들 노동자분들이 더 잘 아는데 무슨 기획 입사를 하고 그렇게. 세 번째 아까 말했던 1타 3피 중에 마지막 최종 목표가 사실 이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보수 언론과 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문제다라는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조선일보는 사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잔치 정부, 시, 노조의 합작 비리라는 사설을 내놔요. 이게 18일거든요. 네. 여기서 명확하게 다 드러나죠. 정부와 서울시와 노조가 문제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같은 친노조 일변도 정책을 펼쳐왔다면서 서울시는 작년 7월 11개 투자 출연 기간 무기계약직 정규직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해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을 촉발시켰다라고 해요. 아니 이 정규직 전환 정책 때문에 고용 세습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거는 우리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정규직 전환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시는 또 그 전부터도 사실 꾸준하게 이거를 해왔고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태 뭐 앞으로 무슨 일만 나면은 다 정규직 전환 때문 그 비정규직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기승전 최저임금에 이어서 이제는 기승전 정규직 전환 때문이라고 이렇게 우기려나 봐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할까요? 안타까운 게 이 정규직 전환되신 분들이 막 엄청나게 막 연봉 7천 8천 받고 이런 전문직 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안전 업무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식당 노동자, 지하철 보안관, 이용사 뭐 이런 분들을 상시 지속 업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마치 엄청난 비리가 지금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게 참.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노조와 편을 짜서 국민 지갑을 털고 기업의 등골을 빼먹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민 지갑을 털고 기업의 등골을 빼먹는 일들이 이거 말고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좀 찾아보시기를 이거 권해드립니다. 우리 어제 점심 먹으면서도 이 그 등골 빼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세금이 그냥 허투루 그냥 쓸데없는 데 나가는 것도 사실 진짜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런 거에 노동자들한테 가는 거니 간데 뭐 이상하게 착복하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혼자 써먹고. 그런 그 정말 쓰지 말아야 될 돈 쓰고 이상한 거 하고 정말 채용비리 그 강원랜드 채용비리 같은 거 이런 거나 얘기하시지.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죠. 그러니까요. 그때는 조용했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을 좀 얘기해 봅시다. 네, 어쨌든 현재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혀 네.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교통공사도 계속 지속적으로 논평을 내면서 채용비리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의혹 중 서울교통공사 김모 인사처장이 있거든요. 이분도 네. 이제 공사 식당에서 일하는 부인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도 명단에서 뺐다라는 부분이 사실로 판명되어 네. 직위 해제를 당하고 뭐 이런 식의 일이 있긴 해요. 네네. 그런데 이외의 다른 내용들, 뭐 108명이니 뭐 친인척이 노조가 기획 입사시킨 것이니 뭐 통진당 출시까지 기획 입사 이런 내용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그거 다 카더라잖아 사실은. 객관적 증거가 나온 게 어떻게 아직 증명할 없죠. 거예요? 난 그게 더 궁금해. 어떤 걸 어떻게 증명?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기획 입사요? 그러게요. 고문이라도 해야 되나? 아니 어떻게 증명할 건데? 아니 근데 아니 기획 입사. 너 이거 알았어 몰랐어? 그러면은 알았어요. 그럼 다 기획 입사가 되는 건데 그럼 뭐야? 신문도 안 보고 그게 뭐야? 정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정말 순진무구하게 입사한 사람, 멍하게 입사한 사람만 기획 입사가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이 주장으로 하면은. 나 무슨 말인지 나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유.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할 거면 뭐 가족은 같은 회사에 다닐 수 없다라거나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입사한 거를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트집 잡기가 이건 정말 직업 선택의 자유가 뭐지? 있는 건데 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뭘 어떻게 밝혀낼 건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안 밝히죠. 계속 떠들다 끝난 거예요. 그냥 프레임만 씌우고 빨간 맛만 먹여주면 된 거지 뭐. 민원연을 만난 후 하루의 시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언론에 기대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용감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언론을 보는 안목이 생겼고 좋은 보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는 민원연 회원입니다. 세상에 없던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 네, 미련 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역시 이명박근혜 10년간 언론은 엄청나게 엉망이었죠. 절해놓고서 이명박근혜를 맹신하는 광신도들은 이명박근혜 때 언론이 깨끗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탄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속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편 태양광 사업 관련된 TV조선의 보도를 보면 진짜 자유당 저 인간들과 방가일보 계열과 커넥션이 의심되네요. 정부를 욕하고 태양광 사업을 하자는 사람들을 욕하고 그러다가 체르노빌 사태도 같은 거 터져야 정신 차리겠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TNO님 거 읽어주실래요? 우리 부녀회장님의 CM을 듣고 숙면을 취했습니다. 수명 장애 외에도 각종 불안증,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은 바로 잠든다는 것입니다. 네. 맨 마지막에 틀어줘야겠다. 뭐지? 그러네요. 오늘은 안 틀더라고. CM이 앞에 들어가 있나요?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잠들어 버리시는 거군요. 네. 졸린데 괜히 핑계 대는 거 아니야? 네. 부작용은 바로 잠든다는 거래. 네. 그래서 출근길에 지금 듣고 있다고 뒷부분은. 자, 레이니칠세님 오늘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스트레이트를 보니 과거 정부 꿀 빨던 사람들 골프 치며 참 잘 살고 있더군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악의 정책이 이승만 정부의 매국노 끌어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과거 악행을 행한 자들이 계속해서 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저는 자한당의 주장을 듣고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명 보수라는 사람들. 그 태양광 따위는 자원 정책이 아니라며 책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태양광 쪽에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각종 TV에서 PC방 살인 사건의 범인 얼굴을 공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배범도 아니고 이미 붙잡힌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의 죄악에 치를 떨고 우울증 약 먹는 정도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꼴이 한심했지만 그래도 언론 공개며 신상 공개를 할 필요까지 있었나 싶습니다. 또 아무리
경찰이 공개한다고 해서 언론들이 서로 다투어 그걸 그대로 보도하는 모습에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그 행위가 얼마 전 맘카페의 신상털기와 대체 무슨 다른 점이 있나 의문스럽습니다. 네티즌들의 신상털기는 나쁜 것이고 언론들의 신상털기는 국민의 알 권리로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실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TV를 시청하면서 불편함과 분노 위에 나의 알 권리가 무엇이 충족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제 생각을 써봅니다. 처장님이 잘생긴 사람을 너무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남편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봉봉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닙니다. 저희 남편이 무지 잘생기긴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가면 정말 남편이 잘생겼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말 잘생긴 거 며칠 안 간다는. 이거 신상 공개도 저희도 많이 동의가 되는데 근데 사실 경향신문에서는 똑같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더라고요. 경찰이 신상 공개한 이후에도. 한겨레도. 네. 일단은 지금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신문사마다 입장이 다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경찰청에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뭐 이거 결정하는 그 위원회에서 이 사람 공개하겠다고 했고 그 변명은 이거예요.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실 이건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공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우울증 환자나 뭔가 이렇게 그 비슷한 어떤 느낌의 뭐 30대 뭐 이렇게 그 사람의 그러니까 정확한 얼굴이 아닌 많은 것이 드러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게 될까 봐 신상 공개한다고 주장했어요. 경찰에서는. 그런데 사실 이 사람 잡았잖아. 네, 잡아서 감옥에 넣었는데 그게 말이 앞뒤로 안 맞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의 원칙은 흉악범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유죄임이 거의 99%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무죄로 대법원에 가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흉악범 이런 건데 우리는 민원연은 예전부터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얼굴 공개하는 거 적절치 않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중앙일보가 처음에 강호순 씨를 공개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이 논란이죠. 그런데 지금은 점점 늘어나서 심지어 경찰조차도 그냥 얼굴을 그렇게 가리지 않고 내보내게 그냥 해주고 하는데 사실 요번에도 이게 과연 이것이 저도 막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다라는 생각 그 범죄에 대한 분노는 다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얼굴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나눈 대화들을 보면은요. 뭐 그냥 멍청하게 생겼다라든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그냥 나누는 거야. 나루토 문신 있었다. 네, 나른하다. 뭐 생각이 없어 보인다. 문신 있고 뭐 그런 식의 그런 수다를 떤다거나. 하등 그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어서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그런 말들이 주로 오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쁜 거는 이 사람이 조선족이다 라면서 그 외모로 봐도 조선족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조선족 외모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네. 사실. 그래서 이게 하나도 공익이 없는데 경찰청에서는 국민들이 막 공개하라고 하니까 이제 자꾸 점점 그것들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고 자기가 매를 맞기 싫으니까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그냥 공개를 한 건데 너무 웃기는 게 공개를 했지만 얼굴을 공개한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나갈 때 마스크를 안 해줬을 뿐이다. 이런 말장난 같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사진을 경찰이 보도자료로 막 사진을 뿌리고 이러진 않는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갈 때 이렇게 우리가 다 막 가려줬잖아요. 모든 것을 막 모자 쓰고 마스크 해주고 그런 배려를 안 하겠다라고 한 건데 사실은 약간 이제 뭐라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를 지금 워낙 청원도 많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는 약간 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경찰이 지금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렇게까지 됐겠느냐라는 것과 동생이 공범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왜 빨리빨리 결과를 내놓지 않느냐라는 얘기. 그 여러 가지 지금 경찰은 항상 자기네가 혼나지 않으려고 좀 약간 엉뚱한 대로 화제를 이렇게 돌리거든요. 시선을 돌리는데 지금 약간 그렇게도 보여요. 그리고 사실 이번 사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조선족이다라고 하면서 조선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우울증과 조현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신의학회 무슨 정신과 관련된 의사분들이 성명서를 냈어요. 그래서 심신미약과 우울증은 완전 다른 말이다. 심신미약이란 것은
의학적인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건 법원에서 형사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아주 정말 한 달 넘게 가둬놓고 이렇게 정말 24시간 관찰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고 네. 그게 나온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냥 마구잡이로 우울증이다. 이 사람 우울증이었다. 그러면 우린 앞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른한 표정의 우울증 이렇게 약간 멍한 그런 눈빛에 우울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다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사실은 아직 아닌데 잠재적 그 가해자로 잠재적 범죄자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도가 지금 적절치는 않았어요. 네. 지금 이 사건 관련된 보도가. 그런데 그 국민청원이 너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약간 이성이 마비된 상태로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발을 방지해달라고 말을 하시는데 많은 국민이 가장 원하는 건 재발 방지인데요. 그렇죠. 근데 말이 굉장히 쉬운데 그러면 모든 우울증 환자들을 다 가두나요? 그러니까 이 재발 방지라는 게 결국은 우리 사회가 특히 조현병과 이런 우울증, 여러 가지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복지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제가 거듭 말하지만 조현병 환자들이 막 부모도 죽이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치료를 중단하고 나오거나 치료를 아예 못 받았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발생하는데 그것들이 우리 사회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그거를 막 가져다가 가두라는 게 아니에요. 격리만 시킬 게 아니에요. 제대로 치료받고 가정에 돌아가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가 되면서 그분들이 계속 관리가 돼야 돼요. 근데 방치해서 그 가족에게 그냥 그 사람을 던져버리거든요. 그럼 이 가족은 가난하거나 힘이 없거나 그러면은 막 괴롭히다가 싸우다가 그냥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되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조현병 환자에게만 돌을 던져 우리 국민은. 제도가 빚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데 같이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돌봐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보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자꾸 저놈을 사형시켜라. 사형시킨다고 다시 발생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언론이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사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이제 깊이 있게 맨날 보고 이 사람 어떤 사람, 이 사람 나쁜 이날 어떻게 사람이다. 찔렀어. 뭐 이런 것만 보도하지 말고 좀 깊이 있게 보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또 제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열받을 일이 많지만 오늘은 기승전 TV조선 주의 하나 더 나온 거 3건 이것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도 네. 친일 타도 민족 정규 회복님께서 네. 매일 저녁에 이 유튜브 보는 낙에 산다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네. 네. 친구한테 좀 권해주시고 이렇게 카톡도 좀 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사규 선생님께서도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한테 그 조선일보 대부책 어디서 구매할 수 있냐고 하신 분 빨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전화 안 왔습니다. 네. 전화를 주셔야지 저희가 주문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내일은 봉우 씨와 함께 종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8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 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 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